나는 아직도 그 새벽의 공기를 기억한다. 모내기를 도우러 나갔던 그날, 물안개가 자욱이 피어오르던 논두렁 위에서 본 한 장면은 지금까지도 내 기억을 뿌리 깊게 흔들어 놓았다. 차갑게 스며드는 물의 감촉, 흙과 풀에서 풍기는 습한 냄새, 아직 해가 뜨지 않아 칠흑 같은 하늘과 섞여 있던 회색빛 여명. 그것들은 원래라면 익숙하고 평범한 시골 새벽의 풍경일 뿐이었는데 그날따라 모든 것이 내 숨을 옥죄듯 낯설게 다가왔다. 나는 20살을 막 넘긴 대학생이었다. 방학을 맞아 고향에 내려와 부모님 농사일을 돕고 있었는데 그 애는 유난히 모내기 시기가 빨랐다. 마을 어른들 대부분이 손발이 부족하다며 우리 집에도 사람 손을 빌려주러 오곤 했다. 그날도 새벽 5시가 채 되기도 전에 아버지는 내 어깨를 두드리며 일어나라고 했다. 잠결에 몸을 일으켜 마당으로 나왔을 때 아직 동도 트지 않은 하늘은 마치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듯 깊고 무거웠다. 마을 사람들과 함께 논으로 향하는 길은 익숙하면서도 어딘지 모르게 불편했다. 옆집 김씨 아저씨는 이른 새벽인데도 목소리가 우렁찼고 동네 아주머니들은 허리춤에 수건을 둘러매고 웃음을 섞어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그런데 나는 그 웃음소리가 자꾸만 물안개에 흡수되어 버리는 것 같아 어쩐지 서늘하게만 들렸다. 논둑에 들어서자 물은 이미 얕게 가득 차 있었다. 발을 담그자 찬물이 발목을 감싸며 온몸을 깨우듯 스며들었다. 줄지어 심겨야 할 모들이 옆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어른들은 익숙하게 허리를 굽혀 논바닥을 메워갔다. 나는 손발이 서툴러 자꾸 모가 기울거나 쓰러뜨리곤 했는데 그때마다 어머니가 뒤에서 허리를 조금만 더 낮추라 라며 알려주었다. 그 순간이었다. 물안개 너머로 무언가 움직이는 그림자가 보였다. 처음에는 그냥 다른 마을 사람이 일찍 나온 줄 알았다. 그러나 시야에 선명해질수록 이상했다. 하얀 소복 같은 옷자락이 물 위로 스치듯 지나가고 있었다. 일반 옷감이라면 물에 젖어 찰싹 달라붙었을 텐데 그 옷자락은 이상하리만큼 건조하고 부드럽게 흔들렸다. 더 기이한 것은 발자국 소리가 없다는 것이었다. 나는 순간 손에 쥔 모를 떨어뜨렸다. 눈을 가늘게 뜨고 다시 보니 그 여인은 분명히 물 위를 걷고 있었다. 발이 닿는 자리마다 물결이 번져나갔지만 진흙에 발이 묻히는 기척은 전혀 없었다. 그녀의 머리카락은 어깨를 덮고 얼굴 대부분을 가려서 표정을 알아볼 수 없었다. 하지만 그 존재감 하나만으로도 설명하기 힘든 서늘함이 뼛속까지 스며들었다. 야, 왜 멍하니 서 있냐? 옆에서 일하던 친구 재호가 내 팔을 툭 치며 물었다. 나는 놀라며 눈길을 돌렸다. 그런데 다시 시선을 돌렸을 땐 이미 아무도 없었다. 물안개만 흐릿하게 흩어져 있을 뿐. 나는 순간 내가 잘못 본 건가, 피곤해서 환영을 본 건가 생각했다. 그러나 가슴은 이미 요동치고 있었고 손끝은 식은 땀에 젖어 있었다. 일은 계속되어야 했다. 억지로 마음을 진정시키고 다시 모를 심기 시작했지만 머릿속은 자꾸 그 소복 여인의 모습으로 가득 찼다. 허리를 숙일 때마다 시야 끝자락에서 흰 옷자락이 스칠 것 같았고 물안개가 짙게 깔릴 때마다 누군가 곁에 서 있는 것만 같았다. 작업이 한창일 무렵 갑자기 논 위에 서늘한 바람이 스쳐갔다. 여름 초입이라 새벽이라도 훈훈해야 했는데 그 바람은 마치 겨울 끝자락에서나 느낄 법한 차가움이었다. 순간 내 등줄기를 따라 소름이 돋았다. 바람이 지나간 자리를 따라 논둑 위 풀들이 바스락거리며 쓰러졌다. 그 방향을 따라 고개를 돌렸을 때 나는 다시 그 여인을 보았다. 이번엔 조금 더 가까웠다. 그녀는 논둑 바로 위에 서 있었다. 얼굴은 여전히 보이지 않았지만 가만히 고개를 숙인 채 손을 앞으로 모으고 있었다. 마치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 혹은 기도를 올리는 듯한 자세였다. 그런데 내 귀에는 바람 소리 사이로 낮게 흐느끼는 울음소리가 섞여 들어왔다. 억눌린 듯한 울음, 숨죽인 흐느낌. 들려? 내가 속삭이듯 재호에게 물었다. 그는 의아한 얼굴로 뭐가? 라고 되묻더니 다시 허리를 굽혀 모를 심었다. 아무도 그 소리를 듣지 못하는 듯했다. 심장이 쿵쾅거리며 목을 죄어왔다. 나는 더는 버티지 못하고 논둑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그러나 가까이 다가갈수록 그 여인의 형체는 점점 희미해졌다. 손을 뻗으면 닿을 듯한 거리에 이르렀을 때 물안개가 휘몰아치더니 그녀의 모습은 산산이 흩어져 버렸다. 마치 원래부터 아무도 없었던 것처럼. 나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뒤돌아보니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자기 일을 하고 있었다. 그 순간 깊은 고립감이 몰려왔다. 나만이 무언가를 본 걸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도 보지만 모른 척하는 걸까? 머릿속이 혼란스러웠다. 다시 논으로 들어갔지만 허리를 굽힐 때마다 물속에서 얼핏 사람의 그림자가 반사되는 것 같았다. 심지어 손끝에 잡히는 뭐가 살아있는 것처럼 부들부들 떨리는 착각까지 들었다. 나는 점점 불안감에 짓눌려 숨을 들이마실 때마다 가슴이 무겁게 눌렸다. 그리고 그때 분명히 들었다. 내 바로 등 뒤에서 아주 가까운 곳에서 낮고 처연한 여인의 목소리. 차갑다. 나는 그대로 얼어붙었다. 차갑다. 그 목소리는 분명히 내 등 뒤에서 들렸다. 너무 가까워서 마치 내 어깨에 입술을 대고 속삭인 것처럼 생생했다. 그러나 동시에 공기와 뒤섞여 울리듯 현실과 비현실의 경계를 타고 흐르는 소리였다. 나는 숨조차 쉴 수 없었다. 눈을 크게 뜬 채 얼어붙은 몸을 움직이지 못하고 있었다. 심장이 터질 듯 두근거리다 못해 귀가 울려왔다. 뒤돌아보면 안 된다. 본능이 소리쳤다. 하지만 사람의 호기심은 늘 그 본능을 배반한다. 나는 떨리는 목을 돌려 천천히 뒤를 흘끗 보았다. 아무도 없었다. 뒤에는 그냥 논둑 그리고 희미한 물안개뿐. 풀잎에 맺힌 이슬이 반짝이는 것도 보였고 멀리서 아버지의 목소리가 일꾼들을 부르는 소리도 들렸다. 너무 평범해서 방금까지의 공포가 거짓말처럼 느껴졌다. 나는 한동안 얼빠진 듯 그 자리에 멈춰서 있었다. 야, 왜 그래? 어디 아파? 재호가 내게 다가와 물었다. 나는 급히 고개를 저었다. 아냐, 그냥 어지러워서. 그 말은 변명에 가까웠다. 하지만 재호는 별다른 의심 없이 다시 자기 자리에 돌아갔다. 논 위의 작업은 계속 이어졌다. 사람들은 바쁘게 손을 놀리며 물 위에 모를 심었고 새벽 하늘은 점점 옅은 보랏빛으로 물들었다. 그러나 내 머릿속은 오로지 그 소리로 가득 차 있었다. 차갑다. 그 여인의 목소리, 가늘지만 애절한 그 울림이 내 귓속에서 지워지지 않았다. 작업이 끝나갈 무렵 나는 다시 한번 기묘한 광경을 보았다. 멀리 논둑길 위에 소복을 입은 여인이 서 있었다. 아까와 다르게 이번엔 확실히 보였다. 그녀는 고개를 푹 숙이고 두 손으로 옷자락을 그려진 채 아주 천천히 논 위를 따라 걸어가고 있었다. 마치 발끝이 물 위에 닿지 않는 듯 걸음마다 잔잔한 물결이 퍼져나갔다. 나는 숨을 삼키며 그 광경을 지켜봤다. 그런데 주변 사람들은 아무도 그녀를 보지 못하는 것 같았다. 모두들 고개를 숙이고 모내기에만 집중하고 있었다. 오직 나만이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 순간 여인이 걸음을 멈추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긴 머리칼 사이로 드러난 얼굴은 물안개 속에 가려져 잘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눈만은 분명했다. 시커멓게 번진 눈동자가 똑바로 나를 향해 있었다. 마치 내 몸을 꿰뚫어 보는 것처럼. 나는 비명을 지를 뻔했지만 목구멍에서 소리조차 나오지 않았다. 대신 몸이 덜덜 떨려왔다. 그녀의 입술이 느릿하게 움직였다. 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입 모양만으로도 알아볼 수 있었다. 춥다. 그 순간 나는 참지 못하고 물 위를 허둥지둥 달려나왔다. 발에 진흙이 튀고 물살이 튀었지만 상관없었다. 숨이 가빠오고 눈앞이 아득해졌다. 야! 어디가? 뒤에서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려왔지만 나는 멈추지 못했다. 논둑 위로 올라와 마을 쪽으로 뛰기 시작했다. 그때 내 뒤에서 또렷이 울려 퍼지는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이번에는 분명했다. 길게 끊어지며 애원하듯 흐느끼는 소리. 그 울음이 내 등을 밀어내듯 따라붙었다. 마치 내가 멈추면 바로 뒤에서 내 옷자락을 잡아챌 것처럼. 나는 눈을 감은 채 더 세차게 달렸다. 마침내 집 앞에 도착했을 때 나는 숨이 턱 막혀 주저앉았다. 온몸이 땀과 진흙에 젖어 있었다. 손발이 떨려서 일어설 수조차 없었다. 그날 이후 나는 다시 논에 나가는 게 두려워졌다. 아버지는 일을 도와야 한다며 호통을 치셨지만 나는 몸이 아프다고 거짓말을 했다.
방 안에 틀어박혀 있었지만 여전히 마음이 편치 않았다. 창밖으로 불어오는 바람 소리에도 빗물이 지붕을 타고 흘러내리는 소리에도 자꾸 그 여인의 울음이 겹쳐 들렸다. 밤이 되자 불안은 더욱 심해졌다. 방 안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는데 귀를 스치는 듯한 소리가 들렸다. 춥다. 낮에 들었던 그 목소리였다. 나는 벌떡 일어나 사방을 둘러봤다.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이불 속으로 몸을 숨기자 이불 위로 누군가의 손길 같은 차가움이 느껴졌다. 심장이 멎을 것 같았다. 나는 결국 잠을 이루지 못한 채 새벽을 맞았다. 눈꺼풀이 무겁게 내려앉았지만 머리는 더 날카로워져 있었다. 그리고 그때 마을의 한 노인이 우리 집 마당에 찾아왔다. 어제 논에서 그거 봤지? 나는 그 말에 얼어붙었다. 노인의 눈빛은 심상치 않았다. 그는 낮게 목소리를 깔며 말했다. 저기 동네 사람들 중 몇은 예전부터 봤어. 모내기철 새벽마다 나타난다더군. 물 위를 걷는 여인. 울면서 춥다 춥다 한다지. 나는 침을 꿀꺽 삼켰다. 대체 왜 그런 겁니까? 노인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느릿하게 말을 이었다. 옛날 전쟁통에 이 마을에서 여인이 하나 죽었다네. 남편을 기다리며 논둑을 헤매다 결국 그 추운 물속에서 싸늘히 식어버렸다고. 그 후로 해마다 모내기철만 되면 그녀가 나타나 추위에 떨며 논 위를 걷는다지. 아직도 누군가를 기다리며. 노인의 목소리는 바람에 섞여 더욱 서늘하게 들렸다. 나는 몸서리를 쳤다. 내가 본 건 헛것이 아니었다. 그 여인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왜 하필 나였을까? 왜 내 앞에 나타나 눈을 맞추고 목소리를 들려준 걸까? 노인의 말이 끝나고도 한동안 나는 아무 대답을 하지 못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린 듯 멍해졌다. 그러나 동시에 어제 새벽 내가 본 장면들이 조각조각 맞춰지며 하나의 무게로 내려앉았다. 소복 여인, 물 위에 발자국 없는 걸음, 춥다는 속삭임, 흐느끼던 울음, 모두 단순한 환영이 아니라 실제로 존재하는 무언가라는 사실. 그 깨달음이 내 심장을 천천히 죄어왔다. 노인은 내 반응을 살피며 담배에 불을 붙였다. 바람에 연기가 흩날리며 희미하게 새벽 안개와 섞였다. 네가 특별히 잘못한 건 아니네. 다만 가끔은 그 여인이 누군가를 꼭 집어찾는 것 같더군. 눈을 마주친 사람, 목소리를 들은 사람, 그런 자들이 밤마다 시달리곤 했지. 나는 숨이 막히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노인의 시선은 무겁게 내려앉아 내 어깨에 꽂혔다. 마음 단단히 먹거라. 괜히 대수롭지 않게 여기다간 끌려갈 수도 있어. 그 말을 끝으로 노인은 돌아섰다. 등 뒤로 남은 담배 연기만이 느릿하게 흘렀다. 나는 그날 종일 아무 일도 할 수 없었다. 밥을 먹어도 맛이 느껴지지 않았고 사람들과 마주쳐도 대답이 늦었다. 머릿속에선 온통 그녀의 얼굴, 아니 눈동자만이 맴돌았다. 시커멓게 번진 눈동자가 나를 꿰뚫던 순간 내 영혼 일부가 얼어붙은 듯한 감각이 되살아났다. 해가 지자 불안은 더 커졌다. 어둠이 내려앉을수록 나는 방 안의 작은 소리에도 신경이 곤두섰다. 모깃불이 타들어가는 소리, 지붕 위에서 작은 벌레가 기어가는 소리조차 섬뜩하게 들렸다. 하지만 가장 견디기 힘든 건 창밖에서 들려오는 낮은 울음소리였다. 처음에는 바람에 흔들린 나무가 내는 소리 같았다. 그러나 귀를 기울일수록 그것은 분명 여인의 흐느낌이었다. 끊어졌다 이어지며 애타는 듯 이어지는 울음, 마치 내 이름을 부르려다 포기하는 듯한 소리. 나는 귀를 막았지만 울음은 내 안에서 더 크게 퍼져왔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몸을 웅크렸지만 그 차가운 감각이 다시 찾아왔다. 이불 위로 누군가의 손이 얹혀있는 듯 무게가 느껴졌다. 어제와 똑같았다. 그러나 이번엔 손끝이 내 어깨를 짚고 있었다. 나는 기절할 듯 몸을 떠며 눈을 감았다. 보지 마라. 절대 보지 마라. 머릿속에 되뇌었지만 호기심은 잔혹했다. 아주 천천히 눈꺼풀을 열었을 때 거기 있었다. 이불 가장자리를 잡고 엎드려 나를 내려다보는 여인. 얼굴 대부분이 젖은 머리카락에 가려 있었지만 드러난 입술은 보랏빛으로 굳어 있었다. 그리고 그 입술 사이에서 아주 낮은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춥다. 그 순간 나는 비명을 터뜨리며 몸을 뒤집었다. 그러나 이불 밖엔 아무도 없었다. 방 안은 고요했고 창밖에서는 벌레 소리만 들렸다. 심장이 요동쳐 한동안 숨조차 쉴 수 없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얼굴이 잿빛이 된 채로 마을 회관 앞에 앉아 있었다. 밤새 잠을 한숨도 이루지 못했으니 당연했다. 동네 어른 몇 명이 나를 보고 수군거렸다. 그중 한 아주머니가 다가와 말했다. 그 여인기 본 거지? 나는 놀라 고개를 들었다. 아주머니의 표정은 안쓰럽다는 듯 어두웠다. 우리 마을 사람 중에도 몇몇은 자네처럼 그 여인기를 보았어. 근데 이상하게도 본 사람마다 다르게 당하지. 어떤 이는 목소리를 듣고 어떤 이는 손길을 느끼고 어떤 이는 아예 논으로 불려가 버리기도 했지. 그 말에 등골이 오싹해졌다. 논으로 불려갔다니요? 아주머니는 한숨을 쉬며 목소리를 낮췄다. 몇 해 전에도 있었어. 젊은 총각이 모내기 도우러 나갔다가 여인귀를 따라갔다지. 요고온프리에 사람들은 그냥 발을 헛디뎌 물에 빠져 죽은 거라 했지만 곁에 있던 이는 봤다더군. 그 총각이 눈에 초점도 없이 물 위를 걸어가더니 그대로 안개 속으로 사라졌다 하고. 나는 말을 잇지 못했다. 땀이 손바닥에서 맺혀 흘러내렸다. 그 여인이 나를 부르고 있다는 사실을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다. 그날 오후 나는 아버지와 함께 논으로 나가기를 완강히 거부했다. 아버지는 화를 내며 나를 나약하다 했지만 나는 그 자리에만 서도 숨이 막힐 것 같았다. 결국 나는 마을 뒷산으로 혼자 올랐다. 숲속 공기 속에서라도 그녀의 울음이 닿지 않기를 바라며. 그러나 산 정상에 서서도 귀를 스쳤다. 희미한 그러나 분명한 여인의 목소리. 춥다. 바람이 나뭇잎을 흔들 때마다 그 소리는 더 선명해졌다. 나는 머리를 감싸쥐고 주저앉았다. 도망칠 길이 없다는 절망감이 나를 삼켰다. 그날 밤 나는 결심했다. 더 이상 피할 수 없다면 정면으로 마주해야 한다. 그녀가 왜 나를 붙잡는지, 무엇을 원하는지 알아내지 않으면 나는 끝없이 시달릴 뿐이었다. 나는 다시 논으로 나가기로 했다. 새벽, 아무도 없는 시간에. 새벽 공기는 어제보다 더 차가웠다. 달빛이 희미하게 사라지고 아직 해가 뜨기 전에 하늘은 짙은 잿빛으로 덮여 있었다. 사람들은 모두 잠든 시간. 나는 혼자 논둑을 향해 걸었다. 발걸음마다 풀잎에 맺힌 이슬이 바지를 적셨지만 신경 쓸 여유가 없었다. 머릿속은 오직 하나, 그 여인을 다시 마주해야 한다는 두려움과 결심이 얽혀 있었다. 논 근처에 다가서자 물안개가 자욱하게 피어올라 있었다. 멀리서 보면 마치 하얀 장막처럼 드리워져 그 속에 무엇이 숨어 있는지 알 수 없게 만들었다. 나는 목이 바짝 타들어가는 듯 침을 삼켰다. 발밑에 흙길이 미묘하게 젖어 있어 걸을 때마다 찌걱거리는 소리가 났다. 그 소리가 내 심장 박동과 뒤섞여 점점 커져만 갔다. 논둑에 올라서자 어제와 똑같은 습한 공기와 냄새가 나를 덮쳤다. 그리고 곧 물 위에서 잔잔히 일렁이는 소리가 들려왔다. 처음엔 개구리나 물고기 소리인 줄 알았다. 그러나 점점 그 소리는 규칙적으로 바뀌더니 분명 발걸음에 가까웠다. 나는 숨을 죽이고 눈을 크게 떴다. 물안개 너머로 흰 그림자가 서서히 떠올랐다. 마치 어둠 속에서 천천히 빛이 스며드는 것처럼 여인의 형체가 드러났다. 소복자락이 바람도 없는데 가볍게 흔들렸다.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물 위에 가만히 서 있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지만 나는 도망가지 않았다. 두 발은 논둑에 박힌 듯 꼼짝하지 않았다. 그녀가 서서히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그 순간 나는 다시 그 눈을 마주쳤다. 시커멓게 번져 깊이를 가늠할 수 없는 눈동자. 그 눈이 나를 꿰뚫었다. 춥다. 그녀의 목소리가 이번에는 분명하게 물 위에서 울려 퍼졌다. 낮게, 길게, 처연하게. 나는 목이 메어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러나 그 순간 이상하게도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스쳤다. 이 목소리 그냥 두려움만이 아니야. 애원이다. 누군가에게 전하지 못한 말, 끝내 닿지 못한 간절함. 나는 온몸이 떨렸지만 용기를 짜내어 입을 열었다. 왜? 추운 겁니까? 무엇을 원하시는 겁니까? 물안개가 잠시 고요해졌다. 그녀의 몸이 조금 흔들리더니 아주 느릿하게 손을 뻗었다. 그 손끝은 창백했고 마치 물빛처럼 비쳤다. 손이 내 쪽을 향해 천천히 움직였다. 나는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나려 했지만 발이 말을 듣지 않았다. 그녀가 입을 열었다. 이번엔 분명히 들렸다. 기다려? 아직 기다려야 해. 그 말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러나 동시에 가슴 깊숙이 파고드는 울림이 있었다.
기다린다는 말. 누구를? 왜 아직?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다시 물었다. 누구를 기다리시는 겁니까? 여인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다. 물 위를 걷는 그 모습은 여전히 발자국 하나 남기지 않았다. 그녀는 점점 안개 속으로 멀어져 갔다. 그때 내 귀에 마지막으로 속삭임이 스쳤다. 논둑, 바람길. 나는 멍하니 그 자리를 바라보다가 주저앉았다. 다리가 힘을 잃어버렸다. 논둑의 흙냄새가 코끝을 찔렀지만 그조차도 현실감이 없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모른다. 물안개가 조금씩 옅어지고 동쪽 하늘이 붉게 물들기 시작했다. 닭 울음소리가 멀리서 들려왔다. 그제야 나는 간신히 몸을 일으켰다. 집에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이미 일을 나간 뒤였다. 나는 방 안에 들어와 몸을 던졌다. 그러나 잠은 오지 않았다. 그녀의 눈빛과 목소리가 끊임없이 맴돌았다. 특히 마지막 말, 논둑 바람길. 그것이 무슨 뜻일까? 나는 결국 낮 동안 마을 어른들에게 은근슬쩍 물어보기 시작했다. 하지만 대부분은 손사래를 치며 입을 닫았다. 괜히 입에 올리지 마라. 그런 건 말해봤자 좋을 거 하나 없다. 다들 피하는 눈치였다. 그러나 마을에서 가장 나이 많은 김노인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논둑 바람길이라. 그건 예전에 불리던 이름이지. 전쟁통에 그 길에서 사람들이 많이 죽었어. 피란 가던 사람들이 몰려다니던 길이었거든. 추위와 굶주림에 쓰러진 이들도 있었고 총에 맞아 쓰러진 이들도 있었지. 그 여인도 그 길 어귀에서 남편을 기다리다 죽었다더군. 나는 숨이 막히듯 답을 삼켰다. 그녀가 말한 건 자신이 죽은 자리였다. 아직도 그곳에 남아 여전히 남편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그날 밤 나는 다시 그 울음을 들었다. 이번엔 더 가까웠다. 마치 내 방벽을 넘어 바로 옆에서 울고 있는 듯했다. 나는 이불을 머리끝까지 덮었지만 목소리는 점점 선명해졌다. 기다려, 논둑, 바람길. 나는 더는 피할 수 없음을 알았다. 그녀가 나를 부르고 있었다. 단순히 겁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 전하려는 듯. 두려움 속에서도 이상한 연민이 밀려왔다. 차갑게 떨며 울던 그녀의 모습이 떠올랐다. 나는 결심했다. 내일 밤 논둑 바람길로 가보리라. 그녀가 말한 그곳으로. 다음 날은 유난히 시간이 더디게 흘러갔다. 낮 동안 밭일을 돕는 것도 밥을 먹는 것도 모두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머릿속은 오직 하나, 논둑 바람길로 가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 해가 지고 마을의 집집마다 불빛이 꺼지자 나는 몰래 집을 빠져나왔다. 달빛은 희미했고 구름이 자주 흘러가며 어둠을 더 짙게 만들었다. 귀뚜라미 소리가 사방에서 들려왔지만 그것마저도 점점 사라지는 듯 고요가 내렸다. 논둑 바람길은 오래된 길이었다. 사람의 발길이 뜸해 잡초가 무릎 높이까지 자라 있었고 바람이 불 때마다 억새풀들이 서로 부딪혀 서걱거렸다. 나는 한 손에 작은 손전등을 쥐고 천천히 걸었다. 빛은 불안할 만큼 약했고 길 양옆으로 펼쳐진 노는 짙은 그림자 속에서 숨을 죽이고 있었다. 바람이 불자 그 소리가 마치 누군가의 신음처럼 들렸다. 순간 몸이 굳었지만 나는 애써 마음을 다잡았다. 이제 곧 나타나겠지. 길의 중간쯤에 다다랐을 때였다. 갑자기 공기가 얼어붙듯 차가워졌다. 팔에 돋은 소름이 바람 때문만은 아님을 나는 직감했다. 그때 내 귀에 익숙한 목소리가 스쳤다. 춥다. 나는 손전등을 들어 사방을 비췄다. 그러나 어디에도 아무도 없었다. 오직 안개만이 서서히 피어올라 내 발밑을 감쌌다. 손전등 불빛이 그 안개를 뚫지 못하고 오히려 퍼져나가며 시야를 더 흐리게 했다. 그리고 안개 너머로 흰 소복 차림의 여인이 다시 나타났다. 이번에는 분명히 내 앞 불과 몇 발자국 거리에 서 있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몸을 떨고 있었다. 흰 손이 앞으로 뻗쳐져 있었는데 마치 누군가를 잡으려다 허공만 움켜쥔 듯 허망한 모습이었다. 왜, 여기 계신 겁니까?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녀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눈은 여전히 시커멓게 번져 있었지만 이번에는 분명한 표정이 보였다. 슬픔, 기다림, 그리고 절망. 그녀의 입술이 느릿하게 움직였다. 남편을 기다려. 아직 돌아오지 않았어. 나는 숨이 막히는 듯 가슴이 죄어왔다. 김노인이 말해준 이야기가 사실임을 알았다.
그녀는 전쟁 중 이곳에서 남편을 기다리다 결국 차가운 땅에서 쓰러져 죽은 것이다. 그러나 죽은 뒤에도 떠나지 못한 채 여전히 기다리고 있었다. 그분은 돌아오지 않으셨어요. 오래전에. 나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그러니 이제 편히 가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녀는 고개를 좌우로 천천히 흔들었다. 그 눈빛은 부정이 아닌 받아들일 수 없는 고집 같다. 아직 여기에 있어. 돌아와. 나를 찾을 거야. 그 말은 마치 자신을 최면이라도 거는 듯 끊임없이 반복됐다. 나는 눈을 질끈 감았다. 가여움이 그리고 두려움이 뒤섞여 심장이 쿵쿵 뛰었다. 그 순간 등 뒤에서 갑자기 바람이 거세게 불었다. 억새풀들이 한꺼번에 휘청이며 흔들렸고 그 소리가 마치 수십 명이 울부짖는 듯한 웅성거림으로 변했다. 나는 놀라 뒤돌아보았지만 그곳에는 그저 어둠뿐이었다. 그러나 확실히 무언가가 함께 있었다. 수많은 보이지 않는 그림자들이 이 길 위에서 머물고 있었다. 여인의 울음소리가 더 크게 번져나갔다. 이제는 그녀만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남자, 여자, 아이, 노인, 다양한 음성이 한꺼번에 겹쳐졌다. 모두가 같은 말만 반복했다. 기다려, 기다려, 아직. 나는 정신이 아득해졌다. 귀가 멍해질 정도로 웅웅거렸고 다리가 풀려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다. 눈앞이 흐려졌고 손전등마저 땅바닥에 떨어져 빛이 꺼졌다. 그때 단 한순간 안개 속에서 한 장면이 스쳐 지나갔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따라 걷고 있었다. 피난민이었다. 추위와 굶주림에 쓰러진 이들, 가족을 잃고 오열하는 이들, 총탄에 맞아 쓰러지는 이들, 그리고 그들 가운데 흰옷을 입은 여인이 서 있었다. 그녀는 두 손을 모은 채 계속 길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 시선 끝에는 아무도 오지 않았는데도 나는 눈물을 삼키며 다시 입을 열었다. 그분은 오지 않아요. 당신을 찾으러 오지 않아요. 전쟁은 끝났고 모두 사라졌습니다. 이제 그만 기다리셔야 합니다. 그러나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시커먼 눈동자에서 두 줄기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투명한 물방울이 아니라 검은 먹물처럼 번져 흘렀다. 땅에 떨어지자마자 검은 자국을 남기고 사라졌다. 그녀가 마지막으로 입술을 열었다. 내가 떠나면 이 길은 잊혀지겠지. 하지만 바람은 기억할 거야. 말이 끝나자 바람이 갑자기 사방에서 몰아쳤다. 억새들이 파도처럼 출렁이며 울부짖었다. 그리고 그 속에서 그녀의 모습이 서서히 흩어졌다. 안개와 함께 마치 바람에 실려 사라지는 듯. 나는 그 자리에서 멍하니 앉아 있었다. 다시 고요가 찾아왔지만 귀에는 아직도 잔향처럼 울음소리가 맴돌았다. 얼마 후 나는 간신히 몸을 일으켜 집으로 돌아왔다. 몸은 지쳐 있었지만 마음은 더욱 어졌다. 그녀는 정말 떠난 걸까? 아니면 여전히 그 길 어딘가에 서 있는 걸까? 확실한 건 단 하나였다. 그 길은 단순한 논둑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남긴 원혼의 자리라는 사실. 그리고 나는 알았다. 다시는 그 길을 쉽게 지나칠 수 없으리라는 것을. 그날 밤 이후 나는 며칠 동안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다. 눈을 감으면 안개 속에서 울던 여인의 모습이 떠올랐고 귓가에는 여전히 기다려 라는 목소리가 맴돌았다. 낮에는 아무 일 없는 듯 사람들이 논을 오가며 모내기를 준비했지만 내게는 그곳이 이미 전혀 다른 세계로 보였다. 이상한 것은 마을 사람들의 태도였다. 내가 그 길에서 겪은 일을 이야기하자 어르신들은 그저 고개를 끄덕일 뿐 더는 묻지 않았다. 마치 이미 알고 있다는 듯, 마치 모두가 공유하지만 입 밖으로 꺼내지 않는 비밀처럼. 그 여인은 네가 처음 본 게 아니야. 김노인이 낮게 말했다. 세대가 바뀔 때마다 누군가는 한 번쯤 보게 돼. 누군가는 농사 짓다, 누군가는 밤길 지나가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때마다 그 여인의 말은 조금씩 달라. 나는 그 말에 숨이 멎는 듯 놀랐다. 말이 달라진다고요?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어떤 사람에게는 남편을 기다린다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아이를 잃었다고 하고 또 어떤 때는 이름 모를 누군가를 찾는다고도 하지. 하지만 본질은 같아. 기다린다는 거지. 끝없이 멈추지 못하고. 그 말을 들으니 소름이 돋았다. 그녀가 내게 했던 말, 남편을 기다린다는 말조차도 어쩌면 나와의 인연 속에서 선택된 이야기였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다면 그녀의 정체는 한 명이 아니라 수많은 기다림의 형상이 모인 것은 아닐까. 며칠 후 나는 다시 그 길로 향했다. 이번에는 낮이었다. 햇볕은 강하게 내리쬐었고 논에서는 모내기 준비로 분주한 사람들이 땀을 흘리며 일하고 있었다. 그들의 웃음소리, 물장구 소리가 들려와서인지 며칠 전에 어두운 기운은 조금 옅어진 듯 보였다. 하지만 길에 들어서자 공기는 달라졌다. 밝은 햇빛 아래서도 바람은 그곳만을 스치며 지나갔다. 풀잎은 이유 없이 한쪽 방향으로만 휘어졌고 마치 어떤 길을 가리키는 듯 보였다. 나는 다시 가슴이 조여오는 것을 느꼈다. 이 길에는 아직도 무언가가 남아 있었다. 발걸음을 옮기던 순간 논둑 가장자리에서 작은 발자국이 보였다. 아이의 발자국 같았다. 그런데 그 발자국은 물이 마른 진흙 위에 또렷하게 남아 있었는데 이상하게도 바로 옆으로는 아무 발자국도 이어지지 않았다. 시작도 끝도 없이 단 한 걸음만 덩그러니 남아 있었다. 나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 햇볕 아래 땀이 비 오듯 흘렀지만 등골은 차갑게 얼어붙었다. 그 순간 귀에 또렷한 아이 울음소리가 스쳤다. 너무 짧고 갑작스러워 착각일 수도 있었지만 나는 확신했다. 그 울음은 분명 현실에 존재하지 않았다. 여기도 있었구나. 나는 무심결에 중얼거렸다. 이 길이 단지 한 여인의 기다림만 머무는 자리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다. 수많은 사람들, 남편을 기다리던 아내, 부모를 찾던 아이, 돌아오지 못한 가족을 애타게 부른 이들, 그 모두가 남아있는 것이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나는 깊은 고민에 빠졌다. 이 길은 단순히 무섭거나 피해야 할 공간이 아니었다. 그것은 과거와 현재가 겹쳐진 잊힌 이들의 목소리가 여전히 살아있는 자리였다. 나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내가 본 것은 단지 환영일까? 아니면 정말로 누군가가 여전히 이곳에서 나를 바라보고 있는 걸까? 그리고 또 하나의 질문이 떠올랐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무엇일까? 그들을 그냥 두고 살아가는 것뿐일까? 그날 새벽 창밖에서 바람 소리가 들려왔다. 억새가 없는 집 앞마당임에도 분명 누군가 지나가는 듯 서걱거리는 소리가 났다. 나는 두 눈을 감았다. 눈꺼풀 뒤로 또다시 그 여인의 모습이 떠올랐다. 흰 소복, 검게 번진 눈, 그리고 끝없이 반복되는 말. 기다려, 기다려. 그 소리가 내 가슴속까지 파고들자 나는 비로소 알았다. 기다림은 단지 그녀의 몫이 아니었다. 나 또한 무언가를 기다리며 살아왔고 어쩌면 평생 그렇게 살지도 모른다는 것을. 다만 차이가 있다면 나는 여전히 살아있다는 사실뿐이었다. 그 순간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만약 내가 그녀의 이야기를, 이 길의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전한다면 단순한 괴담이 아닌 누군가의 산과 죽음 그리고 기다림의 흔적으로 기억된다면 그때야말로 그녀가 바랐던 기억이 실현되는 게 아닐까? 나는 다짐했다. 두렵지만 이 이야기를 묻어두지 않겠다고. 언젠가 누군가가 이 길을 걸을 때 단지 무서운 괴담으로만 남지 않고 그 속에 담긴 눈물과 절망 그리고 간절한 마음을 함께 떠올릴 수 있도록. 그러나 한 가지 두려움은 여전히 남아 있었다. 나는 그날 이후로도 밤마다 바람 소리에 귀를 기울인다. 그리고 아주 가끔 그 속에서 내 이름을 부르는 듯한 낮은 속삭임을 들었다. 기다려. 그 목소리가 그녀의 것인지 혹은 수많은 원혼들 가운데 하나의 것인지 나는 끝내 알 수 없었다. 다만 분명한 건 내가 이제 그 길과 무언가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이었다. 며칠 뒤 마을의 모내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논마다 사람들이 모여 새벽부터 허리를 굽히고 물에 발을 담근 채 모를 심었다. 웃음소리, 농담, 아이들의 장난스런 소리가 가득했지만 나는 그 속에서 조금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다. 몇 걸음만 벗어나면 여전히 그 길, 안개와 울음소리가 들려오는 논둑 바람길이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애써 마음을 달래려 모내기를 도왔다. 차가운 논물 속에 발을 담그고 모를 하나하나 꽂아 넣는 단순한 작업에 집중하려 했다. 하지만 내 발목을 스치는 물결 속에서 내 귀에 닿는 바람 속에서 끊임없이 낯선 기운이 스며들었다. 혹시 봤지? 갑자기 옆에서 일하던 젊은 청년이 속삭였다. 나는 화들짝 놀라 그를 바라보았다. 뭘 말하는 거야? 그 청년은 씩 웃었지만 눈빛은 진지했다.
새벽마다 길 위에 여인이 서 있다는 거. 쓱만 알아. 우리 아버지도 본 적 있다고 했어. 그런데 웃긴 건 사람마다 다르게 보인다잖아. 아버지는 머리에 수건을 두른 여인을 봤다고 하고 큰형은 어린애를 업은 안악을 봤대. 그 말은 내 등골을 다시 오싹하게 만들었다. 나만 그런 게 아니었다. 같은 자리에서 같은 바람 속에서 사람마다 다른 형상을 마주하고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이유는 무엇일까? 왜 각자 다른 기다림을 보게 되는 걸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허리를 굽혀 물을 꽂았다. 손끝이 떨려 물 위에 파문이 일었다. 그 청년은 별다른 대수롭지 않게 일을 이어갔지만 내 마음속은 점점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었다. 해가 뉘엿뉘엿 기울고 사람들은 하나둘 논에서 빠져나왔다. 나도 뒤따라 나서려 했으나 발이 쉽게 떨어지지 않았다. 내가 서 있는 곳에서 몇 걸음 옆, 바로 그 길로 이어지는 좁은 둑이 보였기 때문이다. 오늘은 오지 않겠지. 스스로 다짐하며 시선을 돌리려 했지만 그 순간 길 위에서 희미한 움직임이 보였다. 빛바랜 하얀 옷자락이 바람에 흔들리듯 논둑 한가운데 서 있었다. 숨이 막혀왔다. 사람들은 이미 멀리 떠나 있었고 그곳에는 오직 나만 남아 있었다. 나는 발걸음을 옮기지 못한 채 가만히 서 있었다. 그리고 그녀가 다시 내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이번에는 눈이 까맣게 번진 것도 아니었고 울고 있는 것도 아니었다. 그녀의 얼굴은 고요했다. 오히려 평온해 보였다. 하지만 그 평온 속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공허가 있었다. 당신은, 나는 속삭이듯 말을 꺼냈다. 왜 아직 여기 계십니까? 그녀는 대답 대신 천천히 두 팔을 벌렸다. 마치 누군가를 품으려는 듯한 동작이었다.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어 꼼짝도 못했다. 팔을 벌린 그녀의 모습은 따뜻해 보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차가운 공허가 나를 빨아들이는 듯했다. 그 순간 발밑에 논물이 이상하게 일렁였다. 마치 수많은 그림자가 물속에서 기어나오는 듯했다. 아이의 작은 손, 남자의 굵은 손, 여인의 가냘픈 손, 그것들이 내 발목을 스치며 스멀스멀 올라왔다. 나는 비명을 삼켰다. 발을 빼내려 했지만 이미 무릎까지 물에 잠긴 듯 움직일 수 없었다. 논물은 얕았는데도 내 몸은 가라앉고 있었다. 그만! 나는 필사적으로 소리쳤다. 그러나 울음 같은 바람 소리가 내 외침을 삼켜버렸다. 그녀가 서서히 다가왔다. 물 위를 걷는 듯 발자국 소리 하나 내지 않고 나에게 가까워졌다. 그리고 내 앞에 다다르자 낮게 속삭였다. 너도 기다리고 있잖아. 그 순간 내 마음 깊은 곳이 흔들렸다. 나는 기다린다는 말을 부정할 수 없었다. 떠나간 이를, 다시 돌아오지 않을 시간을 끝내 오지 않을 무언가를. 살아있는 나조차도 기다림에 매여 있다는 사실을 그녀는 꿰뚫고 있었다. 눈물이 치밀어 올랐다. 공포와 서글픔이 뒤섞여 가슴을 조여왔다. 그러자 그녀의 모습이 조금씩 옅어졌다. 안개가 걷히듯 바람이 사라지듯.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은 목소리가 내 귓가를 스쳤다. 잊지 마, 바람이 기억해 줄 거야. 그녀는 그렇게 사라졌다. 물에 스미던 그림자 손길들도 순식간에 사라졌다. 나는 무너진 듯 논둑 위에 털썩 주저앉았다. 숨을 몰아쉬며 사라진 자리를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주위는 고요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듯 풀벌레 소리가 다시 귀를 채우고 있었다. 하지만 내 마음속에는 지워지지 않는 흔적이 남아 있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도 나는 떨림을 멈출 수 없었다. 방 안은 어두웠고 창밖에서는 바람이 불었다. 억새 풀잎들이 서로 부딪히는 소리가 다시금 그 길을 떠올리게 했다. 나는 알았다. 이 길의 이야기는 단순한 괴담이 아니라 나를 시험하는 무언가라는 것을. 그곳에 서 있던 여인은 단순히 남편을 기다리는 아내가 아니라 이 땅 위에서 사라진 모든 기다림의 형상이었다. 그리고 나도 결국 그 기다림 속에 한 조각이 되어가고 있었다. 그날 이후 나는 바람 소리에 유난히 예민해졌다. 낮에는 아무렇지 않은 듯 웃고 대화를 나누지만 마음 한켠에서는 늘 긴장하고 있었다. 특히 밤이면 더 그랬다. 집 안으로 스며드는 바람 소리가 곧장 내 귀에 파고들었고 그 속에서 나는 매번 그녀의 목소리를 찾았다. 기다려. 돌아올 거야. 그 음성은 명확하기도 했고 때로는 바람에 실린 착각처럼 들리기도 했다. 하지만 분명한 건
내가 이제 그 소리를 무시할 수 없게 되었다는 사실이었다. 며칠 뒤 나는 다시 김노인을 찾았다. 혹시 내가 겪은 일에 대한 해답을 얻을 수 있을까 해서였다. 노인은 내 얘기를 묵묵히 들은 뒤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네가 본 건 단순한 귀신이 아니다. 그럼 뭡니까? 그건 이 땅이 품고 있는 기억이지. 노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다. 전쟁 때 이 마을도 수많은 사람이 죽고 사라졌다. 이름도 남기지 못한 사람들, 다시 돌아오지 못한 가족들, 그들의 기다림과 한숨이 이 길에 남은 거야. 그래서 사람마다 다르게 보이는 거지. 각자의 마음이 비추는 대로. 나는 그 말을 들으며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그럼 그들은 영원히 떠나지 못하는 겁니까? 노인은 잠시 침묵하다가 고개를 저었다. 떠날 수 있지. 다만 누군가가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기억해줄 때야 가능할 게다. 아무도 기억하지 않으면 그들은 계속해서 바람 속에 남을 수밖에 없어. 그 말은 내 가슴 깊이 파고들었다. 어쩌면 내가 겪은 모든 일이 바로 그 이유 때문일지도 모른다. 그들은 단순히 나를 겁주려는 게 아니었다. 자신들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기억해달라고 붙잡은 것이다. 나는 며칠 더 고민했다. 두려움은 여전히 컸지만 마음속에서 점점 분명해지는 확신이 있었다. 이 길의 이야기를 전해야 한다는 것. 단순한 괴담으로 소비되는 게 아니라 기다림과 상실, 그리고 이 땅의 아픔을 담은 이야기로 남겨야 한다는 것. 그날 밤 다시 한번 길을 찾았다. 이번에는 손전등도 촛불도 가져가지 않았다. 있는 그대로 어둠과 바람 속에 나를 맡기고 싶었다. 논둑 바람길은 여전히 고요했다. 억새는 바람에 흔들리고 안개가 낮게 깔려 있었다. 나는 길 위에 서서 눈을 감았다. 여기 있습니다. 내 목소리가 공허하게 메아리쳤다. 당신들이 기다린 사람은 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듣겠습니다. 당신들의 이야기를, 당신들의 기다림을 제가 기억하겠습니다. 한순간 공기가 멈춘 듯 고요해졌다. 그리고 이어진 바람 속에서 수많은 속삭임이 들려왔다. 고맙다. 잊지 말아라. 드디어 여인의 모습이 다시 나타났다. 그러나 이번엔 이전과 달랐다. 시커먼 눈도 울음 섞인 얼굴도 아니었다. 그녀는 고개를 들고 잔잔히 웃고 있었다. 마치 오래도록 무겁게 짓눌린 짐을 내려놓은 사람처럼 그녀의 입술이 마지막으로 움직였다. 이제 간다. 그리고 바람이 크게 불었다. 억새들이 한꺼번에 흔들리며 파도치는 듯했고 안개가 갈라졌다. 그녀의 모습은 바람 속으로 스며들어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나는 그대로 길 위에 무릎을 꿇고 앉았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그것은 두려움의 눈물이 아니었다. 끝없이 이어진 기다림이 마침내 노연한 순간을 내가 함께 목도했기 때문이었다. 그날 이후 논둑 바람길은 여전히 존재한다. 바람도 억새도 안개도 변함없이 스쳐간다. 하지만 그 속에서 더 이상 울음소리를 듣지는 못했다. 대신 바람이 불 때마다 어쩐지 따스한 기운이 함께 스며드는 듯했다. 나는 여전히 밤마다 바람 소리를 듣는다. 그러나 이제 그 속에서 나는 공포가 아닌 위안을 찾는다. 그들의 기다림을, 그들의 눈물을 내가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이 나를 지탱해 주는 것이다. 어쩌면 언젠가 또 다른 누군가가 이 길에서 무언가를 보게 될지도 모른다. 그리고 그 역시 나처럼 그 이야기를 이어가겠지. 그렇게 해서 이 길은 단순한 괴담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기억으로 남아있을 것이다. 나는 지금도 그날 마지막으로 들은 그녀의 속삭임을 잊지 않는다. 바람은 기억할 거야.